암세포를 죽이는 방법 중 호르몬 치료법이 있습니다. 다른 용어로는 엔도크린 세라피라고도 하는 방법입니다. 호르몬 치료법은 주로 생식과 관련된, 예를 들면 유방암 치료 시에 수술로 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상위 레벨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데요. 생식과 관련된 호르몬의 다양한 종류의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라디올 E2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세포 분열 관련 유전자 발현을 위한 신호 전달을 하는데요. 그 중심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매우 복잡한 그림은 에스트로겐이 결합된 수용체가 DNA에 결합한 것을 모식화한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단백질을 평면으로 펼쳐보면 DBD, DNA 바인딩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3차원 구조를 이루면서 이 부분이 왼쪽 그림과 같이 DNA에 결합합니다. 즉,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에스트로겐과 결합한 이후에 DNA에 직접 결합함으로써 최소 470개가 넘는 생식세포 분열과 관련된 유전자들한테 빨리 세포 분열을 해라 라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호르몬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약물들의 기작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생성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는 생성된 에스트로겐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물에 타목시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스트로겐에 의해 조절되는 다양한 세포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수십 종의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호르몬 치료가 유달리 잘 듣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중양성, 더블 포지티브 유방암 환자들입니다. 1970년대에 개발된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1970년대부터 이미 특정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특정 환자가 더블 포지티브, 즉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동시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할 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두 호르몬 수용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더블 포지티브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더 높을까요? 그 원인은 무려 반세기가 지난 2015년에 이르러서야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는 이 논문은 2015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잔슨 캐롤 암 연구팀이 네이처 잡지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이 한 편의 논문을 통해서 반세기 넘게 원인을 알 수 없었으나 특정 환자에게 호르몬 치료법이 큰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스트로겐과 결합한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DNA에 직접 결합하여 세포 성장을 유도하는 유전자들을 발현시키는데요.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세포의 빠른 성장을 제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체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자체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이고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신호를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동일하게 DNA에 결합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결합하는 DNA에 같이 결합함으로써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의한 세포 성장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즉, 약물에 의한 에스트로겐 수용체 기능 차단에다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기능이 더해져서 보다 효과적으로 세포의 분열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환자에 따라서 두 개의 마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만 있는 경우 내지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만 있는 경우
또한 이 두 마커가 모두 없는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약물 효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특히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없는 더블 네거티브 환자의 경우 타목시펜과 같은 호르몬 치료가 거의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타겟에 대한 약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약 15에서 30% 정도는 세포의 분열을 유도하는 휴먼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허2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2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로 신호를 받는 세포막 바깥 부분과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질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블 네거티브 환자이며 허2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타겟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타겟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항체를 이용해 이 수용체가 신호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항체 치료제 어쩌고저쩌고 맵, 그리고 이 수용체의 신호 전달 기능을 차단하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어쩌고저쩌고 티닙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허2를 타겟으로 하는 트라스투즈맵 등의 항체 치료제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레파티닙 등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교가 공동 개발한 N허2는 트라투스주맵에 데룩스테칸이라는 폭탄이 장착된 ADC 약물로 허2가 매우 적은 양이 발현되어서 이를 타겟으로 한 항체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환자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종류의 타겟이 모두 없는 경우를 트리플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작용이 크기는 하지만 암세포를 잘 죽이는 화학요법을 사용하거나 또 다른 타겟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표적이 없는 암세포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변이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 타겟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알려진 타겟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서 이에 해당하는 치료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는 복잡한 그림은 트리플 네거티브 유방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치료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다양한 약물과 치료법이 사용될 수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예만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베바시주맵과 같은 약물을 투여하거나 다른 타겟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약물 결합체 ADC를 이용해 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치료법에 이 세포는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알려주는 T레그 세포의 PD-1을 차단하거나 살아있는 항암제, 가티 등의 면역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표적을 선택해서 치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약물에 대한 표적이 존재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어떤 약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치료제가 타겟으로 하는 바이오마커의 존재 유무를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겟이 없다고 하는 트리플 네거티브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타겟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표적 유무를 진단하는 바이오마커 진단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는 미국에서만 2011년 대비 2017년 암 관련 바이오마커 진단 시장이 약 5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마커 진단 시장은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자료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암 치료 방법이 점점 나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영원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미 개발된 항암제들을 나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진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호르몬 치료법으로 본 표적 없는 암이었습니다. 안녕.